예, 무역 분쟁 이야기 하기 전에 방금 올라온 소식이네요. MBC에서 아까 지금 금방 정부는 대북 제재 예방침에 미국이 동의했다. 그래서 뭐 미국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방금 MBC 뉴스에 여기 나와 있네요. 남북 경협 예외 요구에 미 우려 대북 제재 따라야 계속 공단 재개 준비 등 대북 경제 협력 재개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다라는 얘기고요. 내일 또 경협조가 좀 어떻게 되나? 이 부분은 참.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저도 아침에 저걸 보고 저게 과연 동의한 건가 하는 의문감은 좀 들었어요. 특히나 아까 여기 소식에 폼페이오가 북한 핵 분열성 물질 계속 생산하고 있다. 뭐 CBID 첫 임기 내 북한 CBID 목표를 가능하면 더 빨리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저 상황에서 대북 제재 예외 방침을 미국이 동의했을까라는 부분에 의구심이 들었는데 일단은 MBC 뉴스 결과로는 그렇다네요. 대북 제재 따라야 된다고 경고했다고. 예, 그렇고요. 미국과 EU의 무역 분쟁이 좀 해소됐다는 우려로 지금 국내 증시가 좀 올라왔는데 이건 뭐 아침에도 좀 뉴스들이 계속 있었고요. 지금 여기도 보면 미 EU의 무역 갈등 완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고요. 지금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하고 하나는 EU 간 무역 갈등이 완화되고 나프타 재협정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미중 무역 갈등도 종료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미국은 동맹국과의 무역 갈등을 완화시켜서 중국과의 갈등에 대비한 힘을 키우려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EU와의 합의가 갈등이 결국 봉합될 것임을 보여준다고 해석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두 전문가들의 이렇게 해석이 엇갈리기는 있지만 한 가지 상황에서 동의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직 무역 갈등이 종료될 것을 기대하기는 이르다는 점. 그래서 무역 전개 관련 전개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매번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상 전략이 그렇게 됐죠. 이유는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지만 이는 중국의 경우도 동일했고 하지만 미국은 중국과의 협상 이후 500억 달러의 관세 계획을 발표했다. 그래서 아직은 알 수 없다는 얘기고요. 여기 보면 미국과 유럽 간 무역 전쟁 끝났다고 안도하면 오산이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보면 철강 관세는 부과 중이고 취소 여부는 불투명하다. LNG 대량 수입 가능성은 낮다. 트럼프 중단 TTIP와 유사. 이런 소식. 그리고 유럽산 자동차 관세 부과에 의한 조사 계속 진행 중이다. 요게 아마 수준에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그랬는지 아주 손쉽게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은 것을 내놓으라고 상대를 때리기 전에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보기 위해 사람들을 테이블로 유혹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고 NIT는 뉴욕타임즈는 지적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오늘의 마이 주식 뭐 이래가지고 지금 한국경제TV에서 좀 올라온 게 있는데요. 미국 EU의 무역 분쟁은 끝인가라는 부분하고 페이스북 실적 발표 반응에 대한 두 가지 이슈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그 핵심은 자동차인데 자동차를 제외하고 협상이 아예 안 될 것 같으니까 자동차를 자세한 소식은 여기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요. 제가 그냥 거기서 좀 발췌한 내용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결국은 핵심 자동차인데 자동차는 섭외가 협상이 아예 안 될 걸 감안해서 아예 빼고 다른 쪽에만 그냥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반의 성공이고 자동차 협상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전에 언제 WTO 개혁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일단은 중국하고 EU가 만나서 WTO 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미국과 EU가 만나는 그런 일정이었었던 거죠. 이게 지금 중요했던 부분이 WTO 지금 체제로서는 중국 제조 2025에 대한 불공정 무역을 제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WTO를 개혁해야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그런 의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결론은 소식상으로는 중국과 EU의 WTO 개혁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다는 얘기고요. 소식이 있다는 거고 그런데 결국엔 중국과 EU의 협의사항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받아서 보고
그걸 자기가 또 원하는 방향으로 좀 조정하라고 압박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아니, 협박이라 쓸라 했나? 하여간 압박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의 상승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그 미국과 EU의 협상이 잘 돼서 그래서 시장이 아주 긍정적으로 반응해서 올라왔다는 차원보다는 그 전에 글로벌 이머징 시장은 국내 시장을 쭉 하락을 했는데 이틀간 3%가 상승을 했다네요. 저도 체크는 안 해봤었는데 그래서 최근 국내 시장 하락을 고려하면 오늘의 상승은 뭐 어떻게 보면 일견 뭐래나 수순 예정된 수순 뭐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너무 오늘 상승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그러니까 너무 하락한다고 슬퍼하지도 오늘처럼 이렇게 너무 확 올라온다고 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제 바닥을 쳤구나. 그래서 한번 좀 더 그 투자 매트에 대한 생각을 더 깊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여기 오늘의 상승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글로벌 이머징 시장이 전에 한번 우리 시장에 대비해서 좀 올랐던 영향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반사작용이 아니었을까 하는 부분. 이렇게 말이 또 버벅대네. 덥나 봐요. 방문을 닫고 좀 하다 보니까. 그리고 페이스북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남자 앵커분이 페이스북 그 시간에서 처음 시작할 때 캡처한 거라는데요. 마이너스 8.33%였고요. 제가 아침에 볼 때는 마이너스 시간에 23.22%까지 떨어졌었고 그 하락 여파로 시작하기 장전에 그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끝나고 보니까 마이너스 19.67%인데 시간에 끝난 게 지금 여기서 지금 확인할 사항은 뭐냐면 지금 시간에처럼 거의 20% 지금 폭락했는데 시간에 이게 지금 페이스북이 실제로 장이 시작했을 때 저렇게 시작을 한다면 그와 관련된 기존 ETF 물량들이 나오면서 기술주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트래킹 에러가 발생해가지고 기계적인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트래킹 에러라는 게 그 현물과 선물의 가격차를 이용해서 차익을 얻는 프로그램 매매인데 그 페이스북처럼 만약에 혹시라도 20%툭 떨어지면 그걸 추정하는 현물 베스켓하고 ETF 간의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뭐 매도 사태가 벌어진다든가 프로그램상으로 뭐 그런 걸 좀 염려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얘기하는 게 이제 또 세계 최대 가장 아무도 종목명을 까먹었는데 비트메인 이 종목 같고요. 그 IPO가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8월 30일 날 홍콩 거래소에 상장하는데 3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천 원으로 따졌을 때 이게 상장되면 또 MSCI 지수에 편입될 수 있는데 그럼 기술주 포지션에서 MSCI 지수의 한국 포지션이 좀 줄어드는 형국이라는 그런 조금 그게 부분이 좀 리스크하다는 얘기고요. 트래킹 에러 얘기를 했는데 이거 트래킹 에러 얘기 들으면서 프로그램 매매 들으면서 전에 이거 알고리즘 매매가 문제가 됐었죠. 그때 한번 미국 지수가 4%대 폭락을 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아마도 저 트래킹 에러가 그런 개념으로 좀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그때 이 빅스 지수가 40이었나 30인가 40인가 그걸 돌파하면서 뭐 쭉 그 지수가 크게 떨어진 적이 있는데 그게 어떤 조건 알고리즘 매매를 하다 보니까 그 빅스 지수 어떤 특정 포인트에 대부분 거기다 알고리즘을 맞춰놔가지고 매도 물량 나오게 프로그램을 짜놓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전에 한번 이슈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페이스북에 대한 부분도 아마도 그런 부분으로 프로그램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걸 좀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고요.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